AI 자동화로 돈을 벌 수 있느냐는 질문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 조금 막연합니다. 더 정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일이 어떤 구조일 때 자동화가 실제로 돈이 되느냐? 이걸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AI 툴부터 찾습니다. 어떤 툴이 좋고, 어떤 자동화가 멋지고, 어떤 기능이 신기한지를 먼저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이 되는 자동화는 툴이 아니라 구조에서 결정됩니다. 똑같은 툴을 써도 누구는 돈이 되고, 누구는 그냥 시간만 씁니다. 차이는 도구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오늘은 그 구조를 4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콘텐츠 생산형, 소상공인 운영형, 1인 사업, 서비스형, 그리고 내부 운영, 반복 업무 절감형입니다. 이 4가지를 이해하면 적어도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무엇부터 자동화해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첫 번째는 콘텐츠 생산형입니다. 이 구조는 가장 눈에 띄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자동화입니다. 유튜브, 블로그, 쇼츠, 뉴스레터, SNS 같은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만들고 재가공하고 여러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 자동화가 강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반복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긴 글을 짧은 글로 나누고 긴 영상을 쇼츠로 파생하고 한국어 콘텐츠를 영어로 돌리고 제목과 설명과 해시태그를 재가공하는 작업은 자동화와 궁합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 입력 하나를 열어 산출물로 나누는 구조라면 자동화의 효율이 눈에 보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흔한 착각이 있습니다. 생산이 자동화되면 수익도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유입 구조와 수익 구조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조회가 안 나오거나 구독이 안 늘거나 광고나 제휴나 상품 연결이 없으면 생산량만 늘어날 뿐 돈은 안 됩니다. 콘텐츠 생산형 자동화는 강력하지만 유입과 전환 구조가 붙어 있어야만 진짜로 돈이 됩니다. 두 번째는 소상공인 운영형입니다. 이건 오히려 생각보다 더 현실적인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상담 응대, 예약 정리, 주문 문의, 자주 묻는 질문, 홍보 문구 작성, 반복적인 고객 안내 같은 업무가 계속 발생하는 사업이라면 자동화가 직접적인 체감 효과를 줍니다. 이 구조에서 자동화가 강한 이유는 절약되는 시간이 곧 운영 효율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매출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지 않더라도 사장이나 직원이 반복 업무에 쓰던 시간을 줄이면 운영 여유가 생깁니다. 응대 속도가 빨라지고 누락이 줄고 사람이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건 특히 작은 장사나 현장 운영형 사업에서 강합니다. 다만 이 구조도 조건이 있습니다. 반복 업무가 명확해야 합니다. 자동화할 일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챗봇이나 예약 시스템만 들여오면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현장 흐름이 정리된 뒤에 자동화가 들어가야 효과가 납니다. 즉, 운영형 자동화는 툴보다 먼저 프로세스 정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1인 사업 서비스형입니다. 프리랜서, 컨설턴트, 대행업, 소규모 서비스 사업, 혹은 혼자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사람에게 가장 의미 있는 구조입니다. 제안서 초안 작성, 리서치 정리, 고객 문의 답변 초안, 미팅 요약, 자료 정리, 리드 분류 같은 업무는 혼자서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이 구조에서 자동화가 강한 이유는 사람 한 명의 생산성을 크게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4-5사람 몫을 하게 해주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자잘한 반복 업무를 줄여서 핵심 판단과 실행에 더 시간을 쓰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시간이 곧 매출인 사람에게는 이 효과가 매우 큽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함정이 있습니다. 품질 관리 없이 자동화만 넣으면 신뢰가 깨집니다. 제안서가 너무 뻔하거나 답변이 너무 기계적이거나
고객 상황에 맞지 않는 초안을 보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서비스형 자동화는 단순 반복이 아니라 반자동 구조가 더 잘 맞습니다. 초안은 자동화하고 최종 판단과 마무리는 사람이 하는 구조가 현실적입니다. 네 번째는 내부 운영 반복 업무 절감형입니다. 이 구조는 앞의 세 가지보다 덜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화가 직접 매출을 만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리포트 생성, 요약, 자료 정리, 모니터링, 태그 분류, 운영 현황 체크 같은 일은 고객이 직접 돈을 내는 작업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구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용 절감, 속도 향상, 누락 감소, 의사결정 속도 개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자동화가 직접 돈을 벌지 않아도 돈이 새는 구멍을 줄여줍니다. 내부 운영이 좋아지면 같은 인력으로 더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고, 같은 시간으로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건 결국 수익 구조를 간접적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동화가 돈이 되느냐를 너무 좁게 해석합니다. 매출이 바로 찍혀야만 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비용 절감, 시간 절감, 운영 안정화도 결국 돈입니다. 특히 조직이 조금만 커져도 이런 내부 운영형 자동화의 가치가 훨씬 커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콘텐츠를 하는 사람이라면 콘텐츠 생산형부터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생산량보다 유입과 전환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오프라인 운영이나 현장 중심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소상공인 운영형이 먼저입니다.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는 서비스형 자동화가 가장 현실적입니다. 팀 단위나 운영 조직이라면 내부 운영형 자동화부터 손보는 게 오히려 빠르게 효과가 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네 가지 구조를 섞어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사람은 콘텐츠 생산형과 서비스형이 함께 들어갑니다. 작은 장사를 하면서 SNS 운영도 같이 하면 소상공인 운영형과 콘텐츠 생산형이 겹칩니다. 실제 현실은 하나만 딱 있는 경우보다 여러 구조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AI 자동화가 돈이 되느냐를 묻지 말고 내 일이 어떤 구조에 속하느냐를 먼저 봐야 합니다. 구조가 맞으면 자동화는 강해집니다. 구조가 틀리면 자동화는 그냥 바쁜 장난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자동화가 실패하는 구조를 다뤄보겠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자동화를 해도 돈이 안 되고 오히려 더 바빠지는지 그 실패 패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걸 보면 자동화를 어디서부터 잘못 이해하는지 더 분명해질 겁니다.